를 즐겨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귀 차원에서 한번 함께 그런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브랜드 스토리. 뉴트라이트 브랜드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과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어떤 식품을 의미하는지, 본원적인 의미겠죠?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혹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차별성은 무엇인지, 또 그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고시된 또는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된 원료를 정량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식품이 바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또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민간요법에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을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또 건강보조식품은 외형적으로는 그 구별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도 뉴트라이트를 사랑하시는 또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차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똑같은 정제야, 똑같은 캡슐이야, 똑같이 보틀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해도 어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어떤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라벨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트라이트 제품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는 것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정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위치에 건강기능식품하고 색깔도 똑같아요. 글자 폰트까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라벨 있잖아요. 이 라벨은 법적 준수 사항이에요. 그 폰트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딱 보게 되면 저 동그라미 안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글꼴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뭐 GMP라든지 아니면 HACCP, 해썹 마크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안이 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제품 라벨을 보게 되면 분명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 있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 중장년 이상 분들은 동그라미가 있네? 건강기능식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HACCP 또는 GMP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같은 정제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뉴트라이트에 있죠?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어떤 식품일까요? 뉴트라이트에. 굿슬립 밸런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강주정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수면 건강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굿슬립 밸런스를 선택하시겠지만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이 수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제품 들어보셨나요? 멜라토닌?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아마 주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멜라토닌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똑같은 정제로? 앞에 문구를 보시게 되면 멜라토닌이 아니라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은 의약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아닌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제품들 보게 되면 저 오른쪽 우측 하단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GMP 또는 HACCP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뒤에 식품 유형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 뒤에 식품 유형을 보시게 되면 과체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과체 가공품. 과일과 채소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거죠. 플랫 밸런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고 하나는 과체 가공품이기 때문에 기능성을 따질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의 인식 속에는 외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야. 어? 아메리에서는 구슬립 밸런스라는 제품이 있다던데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멜라토닌 제품 외에도 또 리더 여러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신 이런 제품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요즘에 날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서서히 더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디 야유회 가기, 또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산책하고 야유회 가고 또 운동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얘기하면 관절 건강 제품이겠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뉴트리라이트에는 조인트 가드라는 듀얼 액션 제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걸출한 제품이 있는데,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콘드로이친 제품을 인식을 하게 돼요.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드로이친 제품 중에 딱 하나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그 콘드로이친 제품도 일반 고시형 제품이 아니라 개별 인정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콘드로이친 제품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HACCP 또는 GMP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식품 유형을 보게 되면 라벨 뒤쪽에 돌리게 되면 당류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류 가공품. 여기서 당류 가공품은 어떤 의미일까? 당류 가공품은 업계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멋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당류 가공품은 다른 말로 사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관절 건강에 좋은 제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게 건강보조식품인지 건강식품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신 이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정의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함으로써 내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100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100.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즉 음식물의 가치는 60점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부족한 40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가 많을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고 이 부족한 40을 보충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점수를 보게 되면 몇 점일까?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점수 60점입니다. 60점, 8점.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죠. 60점 이하가 나오면 이제 학점이 F가 나오는 거고 60점대는 D가 나오는 거죠.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년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른쪽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발표됐을 때에는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 지수가 63점이었습니다. 63점. 그리고 이전 2019년 정도에 발표된 자료는 65점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발표가 되게 되면 50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리더 여러분들 마이 웰니스랩 분석해 보셨나요? 거기 보시게 되면 식이 점수가 나오죠. 식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마이 웰니스랩에서 식사 점수가 그 초록불이 들어오시는 분이 전국으로 한 세 분 정도뿐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노란불이나 빨간불이에요. 저 같은 경우 19점 나오거든요. 굉장히 낮은 점수죠. 식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기 어려운 그런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식생활에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인지된 부분을 바탕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한 이미지예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신경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소화대사계, 비뇨생식계, 면역계, 근육계, 심혈관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뉴트리라이트는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 뉴트라이트 제품이 기호성과 편의성 그리고 기능성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정도의 제품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뉴트라이트 제품의 개수죠. 뉴트라이트 개수. 초이스에 나와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의 개수. 대용량, 소용량을 다 하나로 했을 때 총 90여 종의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90여 종.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가장 많은 제품들이고요. 리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부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다 항산화 제품이잖아. 항산화 제품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이 다르잖아요. 같은 항산화 카테고리에 있어도 제품명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에는 그 영양소의 기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권장해 주신다면 조금 더 가치 있게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그 기능성에 따라 분류가 될 수 있는 이 제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섭취했을 때 우리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하겠죠. 지금 보시는 게 건강기능식품 선택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건 제가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 정도의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이라면 좋은 제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두 번째,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지 돼. 그리고 농법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돼. 그리고 제품은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인 검증이 진행돼야지 돼. 이 다섯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이 저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이라면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섭취하셔도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선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당연히 영양소의 균형을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조건도 지키지 못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인 의미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기능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100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60분이 섭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 부족한 40에 의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가 많을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어. 이 부족한 40을 보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이야. 뉴트라이트 더블엑스 예를 제가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는 한국인 맞춤 포뮬러라는 것이 첫 번째 광고 문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인 맞춤 포뮬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인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원료를 만들고 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더블엑스는 오롯이 한국에서만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죠. 가까운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특히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람 구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본사 직원이 언제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그 인종차별이라서 그런 얘기 못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저녁 먹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와, 자기가 한국에 가보고 일본에도 가봤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께 그렇게 얘기했으면 동의를 했죠. 아, 맞다고. 네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 거야. 마치 내가 미국 사람과 멕시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걔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본사 사람한테. 겁이 없었죠, 제가. 아무튼간. 아무튼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비슷해요! 생긴 게. 그런데 WX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WX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식생활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 변화는 시점에 맞춰서 함량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의 시점에 맞춰서 영양소 함량이 변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은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또 식생활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춰서 영양소의 배합비도 변화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뉴트라이트 WX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변천사라고 얘기를. 1998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998년도에 WX 모습이 지금과 굉장히 다르죠. 두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칸. 즉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 굉장히 컸어요. 새끼손가락보다 컸습니다. 예전 세븐 오메가3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WX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리더분들께서 드디어 우리도 세제가 아니라 전통의 강자였죠. WX는 전 세계 제품이었으니까 WX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또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출시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제가 너무나 크니까 이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정제가 좀 이게 미국 사람들의 목몸에 맞춘 것 같아. 한국 사람들에 맞진 않은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왕왕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을 보시게 되면 2004년도 제품이에요. 지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세 칸이고요. 둘, 하나, 둘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용 충물, 비타민 두 개씩, 그리고 무기질 하나 섭취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2004년도 이 제품이 나오면서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약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오기 시작하시다가 어떤 불만이었냐면 원래 이게 불 하나 둘 섭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타민 두 개, 무기질 하나, 식물용 충분 두 개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건데 순서를 잘못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둘 하나 둘이 아니라 둘 둘 하나 섭취하고 뭐 하나 둘 둘 이렇게 섭취하다 보니까 개수가 남거나 모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첨단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너희 회사에서 개수를 못 맞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버전이 지금과 똑같은 버전입니다. 둘둘둘 버전입니다. 둘둘둘 버전. 둘둘둘 버전. 편하게 섭취하고 개수 딱딱 맞추기 쉬운 그런 형태였죠. 또 이 경제 형태를 보시게 되면 간간히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어떤 제품 보니까 한정제 섭취하면 되더라. 새끼손가락만한 사이즈긴 하지만 이 한정제 섭취하면 되는데 너희는 여섯 정이나 한 번에 섭취해야지 돼. 약간 불편함이 있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나라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경우는 권장량이에요. 권장량. 권장량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는 좀 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정서적으로 좀 더 피곤하신 분이 계시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장량을 어떻게 섭취해야지 돼? 자신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해서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제가 큰 거가 하나일 경우에는 조정해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에 반해서 작은 정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더 나에 맞춰서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ODI 개념, 최적 섭취량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섭취량인 권장량을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ODI 개념으로 최적 섭취량 개념으로 많이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가 이렇게 작다라는 것은 조금 더 최적 섭취량에 맞춰서 나에게 적합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둘둘둘 섭취하시잖아요. 저는 육둘둘로 섭취합니다. 육둘둘. 비타민을 좀 더 많이 섭취해요. 비타민, 우리 WX 비타민 팩 들어가면 노란색이잖아요. 그 노란색이 보통 비타민 B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육둘둘 이런 형태로 섭취합니다. 저한테 어느 순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육둘둘로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못 먹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으신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님들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농담 삼아서 얘기 드렸고요. 이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섭취의 편의성과 기호성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시대별, 시간대별 섭취 함량을 보게 되면 일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1998년, 2004년, 2009년, 2019년이 갈수록 구리, 망간, 마그네슘, 크롬, 셀레늄, 몰리브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좀 더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할 수 있고 또 영양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영양소가 계속적으로 종류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개념만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양소의 종류가 늘어나는 거 당연하죠. 또 함량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뉴트라이트 WX 같은 경우는 식생활에 맞춰서 조정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영양소가 롤러코스터처럼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런 영양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비타민 A 1998년도에 최초의 WX가 출시가 됐을 때는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품을 개발하면서 출시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서 비타민 A를 보충해야지 돼. 이게 건강기능식품의 본원적인 의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2004년도 버전을 보게 되면 비타민 A가 빠집니다. 일반적인 업그레이드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왜 빠졌어? 2004년도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사해보니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과거에는 부족하게 섭취했던 비타민 A가 이제 충분하게 섭취가 되고 있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에서 빼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비타민 A가 과다하게 섭취됐을 때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A를 아예 뺄 수 없으니 이때 비타민 A를 어떤 식으로 보충시켰냐? 바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베타카로틴 형태를 좀 더 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2004년도 비타민 A 옆에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 비타민 D의 함량도 조정이 됐어요. 3.3에서 2.5, 2.5, 그러다 다시 5가 되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식생활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10년 전에도 김치찌개 먹었고, 지금도 김치찌개 먹고, 반찬의 변화를 볼 수가 없어. 난 항상 똑같은 걸 먹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식생활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는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부분에 항상 드는 게, 초코파이 예를 많이 들거든요. 초코파이. 저랑 비슷한 또래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초코파이는 말 그대로 파이였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초코파이를 들고 있으면 제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컸다라는 제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 초코파이를 먹잖아요. 한 입에 들어갑니다. 한 입에. 마치 예전에 산도 사이즈만해진 것 같아요. 초코파이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여전히 큰가요? 어느 리더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직원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네 얼굴이 커진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초코파이 사이즈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돼지바 좋아하시나요? 돼지바? 저는 여름 되면 돼지바 간간히 먹거든요. 돼지바 어떤 건지 아시죠? 빨간색 포장지, 흰색, 그리고 돼지. 그리고 바 타입입니다. 스틱이 있고, 안에 딸기잼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하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고, 거기 크런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죠. 예전에는 말 그대로 돼지바였어. 굉장히 사이즈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틱이 요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이는 게 눈에 노출된 부분이, 얼마 전에 돼지바를 먹어보니까, 진짜 한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스틱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리더님이 네 입이 커진 거야, 얼굴이 커진 거야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작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포장지의 외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내용량만 줄어든 슈링크플레이션이에요. 또 본인도 모르게 음식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스킨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형 마트에 가시게 되면 뭐 7,000원짜리 100% 찻즙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거죠.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벨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100이었다가 100% 착즙이었다가 어느 순간 가면 80% 착즙이고요. 70% 착즙으로 바뀝니다. 외형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스킨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리더 여러분들은 뉴트리 라면을 좋아하시겠지만 소비자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은 아직까지는 신라면이잖아요. 지금 먹는 신라면과 최초에 나온 신라면의 맛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요. 믿기도 전혀 다릅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라면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맛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식생활이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하고 있는 식생활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도 당연히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뉴트리라이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돼서 20년, 30년 동안 영양소의 함량이 전혀 변하지 않은 제품과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맞춰주는 제품. 과연 어느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일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형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어? 또 더군다나 특정 영양소의 함량, 종류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특정 영양소 하나가 많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종류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배합이 서로 상호 시너지스트로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배합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식물 영양소라는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농축물과 식물 영양소를 동일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소비자분은 저한테 와서 야, 너희가 그렇게 식물 영양소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저 제품은 30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 그럼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막상 그 제품을 보게 되면 우리는 19종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30종이 아니라 식물 농축물이 30종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걸요. 그럼 여기서 농축물과 영양소, 식물 영양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과일과 채소를 처음에 가공 처리하게 되면 그건 농축물이 되는 겁니다. 농축시키게 되면. 그 농축물에서 영양소만 뽑아낸 것,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 파이토케미칼만 뽑아낸 것을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이유는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식물 농축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제로 이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라이트 더블 X 어떻게 확인할 거니? 라고 하신다면 초이스 3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초이스라는 것이 30페이지 때 거예요. 초이스라는 것이 우리 카탈로그잖아요. 제품 안내서예요. 제품 안내서. 거기에 더블 X 광고 전달을 보게 되면 일단 거기 초이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광고 심의라는 것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는 광고 건강기능식품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 안내서를 만들 때에도 반드시 심의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를 받을 때 그 안에 문구들이 있잖아요. 또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를 쓰고 싶고 문구를 쓰고 싶으면 그 문구와 숫자에 대해서 기업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하면 쓸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입증하지 못하면 쓰지 못해. 이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세 줄 정도 되는 문구예요. 한국인 맞춤 포뮬러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구에 비타민 14종과 무기질 10종, 그리고 부원료로 20여 가지 식물 원료에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나옵니다. 숫자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식물 영양소가 몇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제품 안에서 기재하는 제품을 보질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 중에서. 농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양소가 중요하다. 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농축물이 많으면 영양소가 많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혀 잘못된 얘기십니다.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가공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는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스페라트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와인을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와인이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하루 반 잔 정도 섭취할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온 이유가 와인에 포함되어 있는 레스페라트롤 때문이에요. 레스페라트롤, 식물 영양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그 내용을 보면 약이 오릅니다. 왜 약이 오르냐면 저는 와인을 못 먹거든요. 참 이상하게 맥주는 잘 먹는데 소주도 어느 정도 먹는데 이상하게 와인을 섭취하면 향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복분자주도 향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와인을 못 먹으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억울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와인이 포도 원료잖아요. 그럼 포도 주스를 많이 마시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포도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논문이 나왔습니다. 와인에 포함되어 있는 레스페라토롤, 와인은 포도를 기원료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같은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포도 주스에는 또 하물며 포도에는 레스페라트롤의 함량이 극히 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이 식물 영양소는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포도가 많아도 포도 주스로 섭취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즉,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축물을 어떻게 가공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재배 방식을 또 어떤 토양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뭐 자연을 담은 농법, 엄격한 품질 관리 얘기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지향점은 단 하나입니다. 최종 제품에 식물 영양소를 남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에 어떻게 식물 영양소가 존재할 수 있죠? 자연을 담은 농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엄격한 제조 관리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이 일반적인 제품과 차별화가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 가장 기본적인 선택 기준을 철저하게 따르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그만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별점들이, 어떤 다름이 이런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를 올리게 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 농장과 생태농법에서 나옵니다. 농장과 생태농법. 근데 사실 이 농장과 생태농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칼렌버그 우리 창업자죠. 주옥 같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자서전을 읽어도 굉장히 멋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양한 문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지금 보고 계신 문구입니다.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식물 영양소의 존재 여부는 그 함량의 정도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토양의 가치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뉴트라이트가 왜 농장을 그렇게 어렵게 관리를 하고 복잡하게 관리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바로 이 문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리더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얘기 드립니다. 본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해봐요. 한국 홈페이지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톤앤 매너가 맞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내용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법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나라에 맞춰서 다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사 제품하고 우리 제품은 광고 문구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문구, 없는 문구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사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홈페이지는 amaco.kr이잖아요. 근데 본사 홈페이지는 ama.com 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화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의 예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오래전부터 나온 문구인데 이게 실제 맞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문구예요? Neutrality is only global 뭐 어쩌고 쭉 나와요. 내용의 이유는 이거죠.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은 only라는 표현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농장에서 재배된 원료를 바탕으로 가공 처리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는 내용이에요.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 있잖아요. 근데 수만 개는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자사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된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원료를 가공 처리해서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가 뉴트라이트가 유일하다라는 문구예요. 이게 맞나?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소비자분들도, 많은 분들도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뉴트라이트 농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세계 지역 4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라운 레이크, 엘페타칼, 우바자라 농장, 우바하라 농장 이렇게 세계 지역 4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다는 의미이고요. 기온도 다르고요. 기온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되는 작물도 다 다릅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트라운 레이크 농장 같은 경우는 에키네시아라는 원료가 재배가 됩니다. 허브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엘페타칼 농장에서는 우리 뉴트라이트 식물 원료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알파파가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바자라 농장에서는 리더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아세로라 체리 원료가 재배가 됩니다. 각각의 농장의 특징이 있고 이 농장 설명하는데 또 굉장히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엘페테칼 농장 같은 경우는 연간 22도의 온난 기후예요. 온난 기후예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매일과 같이 토질과 수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 45곳의 체크포인트에서 샘플을 채취해 옵니다. 토양 샘플과 수질 샘플을 채취해 오고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농장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농장이 그렇게 크면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샘플을 수거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뉴트라이트 농장, 뭐 엘페타카 농장도 마찬가지, 다른 농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를 쓰고 이동하지 않아요. 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45곳의 샘플을 직원이 예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샘플을 채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자전거 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세계 지역 4개 농장 바로 옆에는 자사 농장 옆에는 1차 가공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가공 시설. 수확하자마자 바로 가공 처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바자라 농장 같은 경우는 리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지만 푸릇푸릇한 체리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빨간 체리와 푸릇푸릇한 체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빨간 체리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체리입니다. 당의 농도가 높아요. 반면에 푸릇푸릇한 체리는 떫어요. 하지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 영양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는 빨간 체리가 아니라 당연히 식물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푸릇푸릇한 체리를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옆에 1차 가공시설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면 수확을 한 이후에 이 원료를, 푸릇푸릇한 체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1차 가공시설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럼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빨갛게 색깔이 변하면서 맛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겨울철에 귤을 서울로 올려보낼 때, 대구로 올려보낼 때, 부산으로 올려보낼 때, 센 노란 귤을 올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푸릇푸릇한 귤을 올려보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숙이 일어나면서 맛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둥이 잘린 식물은 그 순간부터 죽게 됩니다. 후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 영양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뉴트리라이트 생각에서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1차 가공시설에서 식물 영양소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1차 가공을 한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에 같은 원료를 종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뉴트라이트는 식물 영양소가 남아있는 이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사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엘페타칼 농장 같은 경우 보시면 20여 종의 원료가 재배가 되고 수확이 됩니다. 근데 허브라는 아이들이 무던한 아이들이 있고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무던한 아이들과 까다로운 건 어떤 기준이야? 그냥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까다로운 아이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시즌제로 재배를 하잖아요. 시즌제로 여름에는 뭘 심고 봄에는 뭘 심고 가을에는 뭘 심고 이렇게
시즌제로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엘페타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2도 연간 평균 기온이에요. 쭉 온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배되는 작물 중에서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 뜨는 시점에서 수확을 해야지 식물 영양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 뜨는 시점에 가가지고 수확을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새벽 3시에 수확했을 때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새벽 3시에 가서 수확을 해갖고 온다는 겁니다. 자사농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배를 수확하고 바로 가공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또 정말 그 작물은 제가 한번 본사에 한번 질의를 놓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이런 작물이 있습니다. 보통 농장에 가서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할 때 큰 트럭을 몰고 와서 수확을 해오면 큰 트럭을 다 채워야지만 일반적으로 일체 가공시설을 넘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수확하고 40분이 넘어가게 되면 영양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수확하는 시점에서 40분 이내에 1차 가공시설로 무조건 넘겨야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배하고 수확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정말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지역 4개 농장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너희는 어떻게 맨날 세계지역 4개 농장만 보여주니?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에요. 세계지역 4개 농장 외에도 뉴트라이트는 정말 다양한 원료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파트너 농장을 통해서 뉴트라이트 농장과 준하게 파트너 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7개 지역에서 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장의 숫자는 27개 지역에 80에서 9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매년 바뀝니다. 왜? 뉴트리라이트에서 인정하는 그런 농장, 우리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농장 같은 경우 매번 기술을 전수해도 따르는 농장이 있을 거고 따르지 않는 농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농장의 숫자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개 지역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에. 그러면 그 농장 이미지를 보여줘. 이거 저희 브랜드 이미지니까 굉장히 멋있는 트라웃 레이크, 엘페타카, 우바자라 자산 농장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요 이미지가 있던 거예요.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파트너 농장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던 모로코에 있는 파트너 농장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야, 이게 무슨 파트너 농장이야? 황무지잖아. 이곳에서 우리가 수확해 오는 것, 재배해 오는 게 바로 요 작물입니다. 로스메리라는 작물입니다. 로스메리. 앞에 이미지를 확대하면 어느 한 부분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로스메리. WS에 들어가요, 로스메리. 너희는 왜 이렇게 농장을 험지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운영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식물 영양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화학물질을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환경에 맞게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때 얘네들이 막 분비하는 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고 그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칼을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식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파이토케미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올 것인가? 온실 속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았을 때 그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무지 비바람 맞으면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 식물 영양소가 많이 나올 것인가? 당연히 숫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농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척박한 환경의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치 있는 식물 영양소를 수급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수급해온 원료들에도 뉴트라이트답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출생증명서라고 얘기를 했죠. 뉴트라이트의 가장 기본은 좋은 원료를 가지고 오되 이 원료를 수직적 통합관리 체계로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손을 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은, 시스템화 시켜놓은 게 바로 뉴트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뉴트라이트에서 만드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포인트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농장이란 부분이야. 스텝 3와 스텝 4야. 유기농이니 생태농법이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조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활용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 외에 관심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리더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좀 섭취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간혹가다 9시 뉴스에 크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9시 뉴스에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 건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백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소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넘버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 갱년기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PK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백소 사건을 보게 되면 농장 선정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제조시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었어? 식물을 잘못 선정한 거였어요. 씨를 뿌려서 재배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백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이엽 우피소라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제조시설이 아니라 관심 없어 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누군가 관심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심이 없지만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모든 과정을 수직 통합관리 체계로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뉴트라이트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땅에 대해서 진심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최종의 제품의 식물 영양소를 남기기 위해서. 이 뉴트라이트 토양 관련된 있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요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농법, 그 방법은 또 친환경적인 미국 농장 땅의 비밀이라는 유튜브 콘텐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SBS에서 방영됐던 내용이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토양을 관리하는 뉴트라이트의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소가 보이잖아요. 이 소들은 우바자라 농장에서 실제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소입니다. 사실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저희 직원이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저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광고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당벌레도 직원이고 양도 직원이고 지렁이도 직원이고 소도 우리 직원입니다. 얘네가 하는 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거름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좋은 씨앗에서 그 씨앗이 발화되기 위해선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가 바로 땅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얘네가 항상 배변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비료로 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얘네의 배변을 쓴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먹는 사료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료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먹는 사료는 지금 보시면 푸릇한 걸 먹어요. 우바자라 농장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푸릇푸릇한 걸 먹인다는 것은 지금 보는 게 바로 아세로라 체리박입니다. 아세로라 체리박.
가수의 체리를 먹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조건을 받고 있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수의 체리를 먹고 그거를 배변하게, 배변하게 되면 그거를 또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우유에서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오메가6를 육류에서 많이 섭취하고 있고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섭취한 우유에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젖소들이 먹는 사료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에 오메가6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배설되고 아니면 나오는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뉴트라이트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소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식품 원료를 수확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가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파파 위에 있는 어린 순을 쓰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건 어떻게 곱게 갈아가지고 땅에 돌려주게 됩니다. 자연 순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거름을 만들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 있는 식물 영양소를 담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가 토양에 얼마나 진심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정말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게 원래 좀 긴 내용이라서 보시면 이 내용은 어, 충남대학교 농가대 박종성 교수님의 비망록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미생물 살충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1960년대 뉴트라이트는 최초의 바이오트롤 미생물 살충제를 등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1960년대, 70년대가 어떤 시점이야? 식량의 증산을 목적으로 화학 비료와 농약이 일반화됐던 시점입니다. 저가의 식량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많이 썼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그 시점에서 작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가치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최초로 미생물 살충제를 등록한 기업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박종송 교수님, MPI사가 보내준 미생물 살충제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MPI사가 보내준 미생물 살충제. 여기서 말하는 MPI사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사입니다. 뉴트리라이트사. 1967년에 이 박종송 교수에게 당시는 학생이었겠죠. 뉴트리라이트가 미생물 살충제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미생물 살충제는 같은 해 하순 농업기술연구소에게 인도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용성 시험을 진행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게 슬라이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미국 뉴트라이트사가 20여 년 전 나에게 보내준 미생물 살충제는 대단히 값진 선물이었다. 근데 그것이 국내에서 일찍이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추세에서 뉴트라이트가 얼마나 토양 관리에, 작물 관리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분이 이걸 자료를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지? 미생물, 이게 어떤 한 분의 비망록에서 이 내용이 있는 걸 어떻게 찾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메이와 한국의 여는 비즈니스의 시작은 첫 터치는 19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는 그 이전부터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최종 제품의 뉴트라이트가 추구하는 식물 영양소를 존재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 식물 영양소. 그럼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이 부분 꼭 얘기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 좀 얘기 드리고 다음 파트는 저희가 또 다음에 이 날을 잡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화
방지, 즉 저속 노화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또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물질로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헌자를 보게 되면 이 식물 영양소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장내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문헌자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얘기할 때 지금 나와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 많이 얘기합니다. 신체에 유연성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변 상태, 그 중간에서 우리 신체에 버퍼를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 영양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로스타시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식물 영양소다. 본연의 기능도 수행하죠. 그 관리로 해서 신경이라든지 호르몬 등의 조절,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영양소 사실 뉴트라이트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뉴트라이트사는 1800여 건의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2000여 건의 어, 시험관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50여 건의 인체적인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한 문헌 자료들도 많이 나왔고요. 저는 뉴트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아니라 식물영양소 연구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WX에 19종의 식물영양소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기업,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까지가 나온 거죠. 초이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WX는 한국인 맞춤 포뮬러로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 그리고 부원료로 20여 가지 식물 원료에서 전해지는 19종의 식물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관련되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잘 보도만 두었다가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할애해 주시면 그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좀 앞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늘어진 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못한 내용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진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순삭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고생해주신 우리 서민규 팀장님께 밤늦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